요즘 같은 시대에요. 학교가 근처에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일이 벌어지고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물건입니까? 돌려막기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김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조희영 교육감님, 그 자사고 일괄 폐지가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교육개혁의 요구를 수용하신 결단이라고 하셨죠? 아니, 그런 배경도 있다는 말씀. 예, 얘기하셨죠?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광화문 더 나아가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깜깜이 학종 폐지하고 수능 정시 확대하라고 하십니다. 예. 각종 입시 서류 조작, 위조, 비리 근절 방안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교수인 자녀들의 품앗이 스펙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거 해줄 수 없는 부모들의 박탈감, 분노, 자녀에 대한 미안함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음에 어떤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자사고 일괄 폐지가 그런 국민들의 분노라고 하신 조희영 교육감님의 답변은 저는 조금 4차원적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심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저는 한국어가 아니라 무슨 달나라 언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 세 분 모두 오늘 보고에서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뭐 교육자치, 분권 이런 단어들을 교육의 목표로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이런 구호 이전에 학교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 지금 빠지고 외면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의 수요자는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요. 학교가 근처에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금 폐교가 늘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대규모 신도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학교를 제때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고 재배치하고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물건입니까? 돌려막기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감님, 그 이번 정기 중투심에서 영종하늘 1중학교, 영종하늘 5고가 재검토로 반려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직 분양공고가 물량이 학교 신설만큼 분양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모든 지역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저는 교육감님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보통 2,000에서 3,000세대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분양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근데 학교 중투심에서 분양된 것이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계획이 있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양 공고 난 것이 일부라고 해서 학교를 개설 안 해주시면 처음에 입주한 사람은 그럼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학교로 분산해 주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학교에 보면은 이미 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디 사면 한 학급에 20명짜리 학교에 다니고 어디 살면 한 학급에 38명, 40명 이런 학교에 다니는 게 이게 평등한 겁니까? 세 분이 말씀하시는 이게 시민교육이고 혁신교육이고 이런 겁니까? 저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공고라고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임대주택은요. 그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 수요로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민주교육감님들이 하실 수 있는 행태입니까? 그게 교육감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아니요. 오피스텔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이라고 돼 있는 것은 분양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학생 수요가 지금 중투심에 올라가는 학생 수요에 안 잡힌단 말씀입니다. 그런 거를 잡힐 수 있게 어떤 제도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 네. 네. 고양시 삼성 1중학교도 이번에 중투심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유가 뭐죠?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예, 중투심 기준 바뀌어야 되죠. 중투심 기준을 바꾼다고 하는 건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쭉 주장을 해오면서 어떤 학교를 짓는데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아, 국가가 그렇죠. 제공할 책임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길 짧게 맞출 필요가 해주시는데 있습니다. 예, 2, 3년 전부터 되는데도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 경기도에서 늘어나고 있고 아 그럼 여기에 피켓이라도 드셔야죠. 도대체 왜 그런 건 피켓 시위도 안 하십니까? 조희영 교육감님. 예, 저희 서울도 사실 예, 지금 개포동 재개발 재건축 거기 이런 문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 어떻게 하실 겁니다?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학생 수는 절대적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학생 배치가 지금 불균형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하나 그냥 작은 건 아닙니다만 이 학교 유형을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 도시형 분교라든지 초중고 통합학교, 초중 통합학교, 중고 통합학교 이런 식으로 조금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거나 분교를 만드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조금 초기 검토 단계고 일부 시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예. 거기서 아이들이 자라고 또 그 학령기구가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작게는 6년, 길게는 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학령인구가 주는 걸 감수하셔서 신규 아파트 단지에 학교 지는 거를 이렇게 미루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토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지으면서 또 주택 엄청 때려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감님들 아시겠지만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주거지 선택에서 고민하는 게 학교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에서 돈 들여서 저출산 막겠다고 하는데 교육감님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해주셔도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저 동감입니다. 사실 그 약간의 제도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중투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요구하신 사항 정리해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제가 예.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이번에 꼭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